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포교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유선행 즉 유복락입니다. 선행이 있은 즉 복락이 있다. 선행이 있은 즉 복락이 있습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방생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해결은 방생에 있다.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정월 정초 때는 각절마다 방생을 많이 합니다. 방생에는 그만한 자비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날 저녁에 정기적으로 방생을 합니다. 보름 달빛 방생이라고 해서 달빛 아래 방생도 하고 법당에서 철야 기도도 하는 특별한 불사입니다. 물론 법문도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정초 계묘년 낮 방생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큰 괴불도 내어 걸고 수백 미터 조약돌도 밟아보는 장엄한 행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긍정적 동참을 기대하면서 방생의 자비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금광명경에 유수라는 거사가 나옵니다. 유수거사는 연못의 수천 수만 물고기들이 가뭄 탓에 말라 죽게 되자 두 아들과 함께 20마리 코끼리를 동원 큰 연못에 물을 채워 물고기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즉 방생을 한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유수거사는 더욱 큰 부자가 되고 자식들 또한 아주 잘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정행소집경에 두 수행자 얘기가 나옵니다. 두 수행자가 뙤약볕 아래 먼 길을 가는데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웅둥이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 수행자가 허겁지겁 물을 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는 벌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증이 하도 심하니 그 물 속의 벌레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도반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자고 저 수많은 벌레들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는 없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살생을 하지 않으리다. 이 수행자는 나무 밑으로 가서 가부좌를 틀고 고요히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입적하였습니다. 수행자는 이 자비공덕으로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얘기입니다. 백제나라에 제29대 법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법왕은 부처님의 정법을 잘 실천했으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법왕, 이름이 좀 멋있죠. 법왕은 즉위하자 곧바로 모든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새 잡는 매를 놓아줄 것과 고기 잡고 사냥하는 도구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후일 삼국유사를 저술한 이런 스님은 법왕은 죽은 후 방생을 한 이러한 자비공덕으로 도솔천의 천상에 태어났다고 예찬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산은 만석권이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두 부부는 늘 우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풍문에 어느 절 스님이 용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거사는 전생에 살생의 업이 너무 중하여
그 과보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어. 만일 당신이 크게 참회하고 800만 생명을 방생한다면 죄를 소멸하고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그 부자는 스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어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재산을 아끼지 않고 수시로 고기를 사다가 방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기를 3년여 하였는데 800만 생명을 다 방생할 때쯤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10달 후에 아기를 낳으니 아들이었고 이 아들은 후일 효성이 지극하면 물론 공부를 잘하여 높은 벼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5번째,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스님이 찾아온 고관의 아들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숙명통으로 관하건대 큰일입니다. 이에 고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스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단명할 것이요. 2, 3년을 넘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공덕을 지으세요. 공덕을 짓는 일 중에는 방생과 적선이 제일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관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힘을 쏟아 미물을 방생하고 이웃의 못 사는 사람에게 적선을 하였습니다. 그 공덕으로 고관의 아들은 단명수를 피하고 후일 입신 출세하였다고 합니다. 6번째는 방생을 해서 그 공덕으로 지금까지도 훌륭한 대왕으로 추앙받는 외국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인도의 최초 통일왕이자 전륜성왕인 아쇼카 대왕이고 또 한 분은 불심천자라고 칭송받는 중국의 양무제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후일에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정리해서 무일성교법장이라는 책에 올린 방생을 해야 하는 이유 1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들어보십시오. 첫째,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방생한다. 둘째, 큰 기도 중에 방생한다. 셋째, 극락 가기 위해서 방생한다. 넷째, 가정 화목을 위해서 방생한다. 다섯째, 성실한 생활을 위해서 방생한다. 여섯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생한다. 일곱째,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방생한다. 여덟째, 큰 병을 이기기 위해서 방생한다. 아홉째,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방생한다. 10번째, 심신안정을 위해서 방생한다. 11번째, 삼재소멸을 위해서 방생한다. 12번째, 임신, 태교, 출산을 잘하기 위해서 방생한다. 13번째, 업장정화를 위해서 방생한다. 왜 방생해야 하는가? 제가 제시한 13가지를 좀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인드라망의 세계입니다. 착함의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산지사방 연결됩니다. 착함 중에 가장 착함, 방생의 공덕이 그래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방생의 공덕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원래 저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방생 날짜는 양력으로 1월 30일, 2월 1일, 2월 5일 이 세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춘 삼재 소멸 기도했습니다. 2월 4일 날 회양하는데 그 전에 기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7일 날 신입생 모집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반입니다. 저녁반은 가을에 있습니다. 3월 7일 신입생 모집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불교대학입니다. 가방 및 교재는 무료입니다. 약 4, 5만 원어치의 교재가 무료이고 학비는 아주 저렴합니다. 월 10,000원입니다. 저희 모돈도량, 대구 큰절,
간포도량,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팔공산, 청도, 영천까지입니다. 예,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불교대학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가 힘듭니다. 선착순 모집이니까 미리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한 독지가의 뜻에 따라 지리산 중산리에 자연치유마을이 생겼습니다. 지리산 도량 자연치유마을입니다. 예, 종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대 수행,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정초이고 하니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예,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대성경 연사경, 관음정금 기도, 절민예배, 성관상수등 참선, 예, 이 5대 수행을 꼭 하는 그런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